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손신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 명, 다 꺼내 놓으셨네요. 제가 혼자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홍선우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지금 예비고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관리는 자신이 없다. 우린 둘이 들어가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남자 선생님이 2시간 메인 강의를 하시면 제가 뒤따라 들어가서 리뷰 테스트라든가 클리닉 같은 것을 진행하고 어머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것도 저입니다.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보다는 저랑 소통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벌써 가을이더라고요. 막 낙엽도 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4, 5개월 지나면 우리 중등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이 시기가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고민도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이맘때쯤 설명해 오셨던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칭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번에 수업 들은 아이의 어머니께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수업을 알았냐고 엄마 대단하다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이렇게 칭찬을 하실만 하고 그리고 감탄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고등 내신하면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마 수학이 가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맘때쯤 어떤 어머니께서 맘카페에 딱 올리셨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댓글이 여고 기준 수학 국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수학 국어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 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가 봤더니 이제 좀 댓글의 방향이 심상치 않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영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좋아요가 27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영어죠. 무조건 암기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많이들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수학은 어차피 어려운 거 알아. 내 아이가 수학 잘 못할 거 알아. 그래서 수학은 조금 예상했던 바여서 그러신 것 같고요. 영어는 예상을 못 하셔서 좀 뒤통수를 많이 맞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를 제일 먼저 포기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가 진짜 너무 압도적이어서 제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매년 겪는 일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영어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윈터스쿨 같은 데 가면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진행하거든요. 그런 수업을 듣고 3월 달에 이제 내신을 하겠다고 저한테 온 친구들하고 어머니하고 저는 셋이서 손을 잡고 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도 있었고 그래서 꼭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 내신 범위를 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게 매년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냥 감만 잡으시라고. 그리고 교과서가 뭐 한과 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모의고사, 부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등부랑 다른 게 뭐냐면요. 중등부는 교과서 위주예요. 그리고 프린트가 2페이지에서 한 5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인데 지금 보면 모의고사 부교재 지문이 15지문, 18지문 이렇게 나왔잖아요. 벌써 이것만 30지문이 넘어가죠. 그래서 교과서보다 모의고사 부교재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게 고등 내신의 특징이에요. 벌써 이제 감을 잡으시고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과 교과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필요 없으시고요. 딱 보면은 여백의 미가 다른 게 보이시죠? 그쵸? 여기서 벌써 차이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교과서 문장이고요. 그냥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보려면 I 주어 have changed 동사 the shopping the language 이렇게 해서 목적어 그리고 나서 여기 and 있고요. I 주어 have been writing 동사 my shopping list 목적어 조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문장 한번 볼게요. He 주어 always reminds us that remind 명사 대절에서 완전하게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ough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장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가 보이시나요? 근데 고등학교 문장이 복잡해지면 그 정도로만 우리가 숙지하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본문 깡그리 다 외워도 소용이 없는 영어 내신이요. 요 멘트 기억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문장이 그대로 안 나옵니다. 바뀌어서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though they were all 해서 도우절 있잖아요. 저 11개로 변형된 문장 다 가르칩니다. 내신 때.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에 small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 small이란 이 자그마한 단어도 그냥 안 내세요. 어떻게 바꿔내시냐면 뭐 insignificant, minor 정도로 바꿔서 내면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trifling, trivial이란 단어가 있어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목동 지역하고 대치 지역 항상 이렇게 내신을 분석해 보면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trifling, trivial. 이 단어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스몰의 동의어는 이런 게 있어 하고 가르쳐주고 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단어들이 그냥 시험지에 나와요. 어느 정도로 심해지는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범위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변형 문장도 알아야 되고 단어 동반어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고등 시험이고 그리고 아까 부교재 같은 게 들어간다 그랬는데 부교재가 들어간 학교는 한 텀에 거의 한 표제 5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중등부는 지금 내신 한 2주 전부터 좀 준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고등은 거의 6주에서 7주를 준비를 해요. 그럼 500개 들어가면 한 주에 100개씩 암기하면 되겠네 싶으시잖아요. 그 다이어트 다 암기해야 되고요. 동반어도 알아야 되고 파생어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아이들이 되게 쉽게 아는 단어인데 잘 쓰이지 않는 뜻으로 쓰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왜? 그 문제를 틀리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학교 때랑 게임이 달라요. 중학교는 90점 넘으면 너도 나도 다 A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줄 세워서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 11명까지 2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시냐면 100점 맞는 애들이 20명 있게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은 1등급이 없습니다. 그럼 입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90점 넘는 시험, 90점 넘는 학생이 없는 시험이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입시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시냐면 무조건 변별력 있게 내십니다. 선생님 머릿속에는 온통 변별력밖에 없어요.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목동 아이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특히 영어에 노출 많이 됐습니다. 영유부터 시작해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청담 엄청 다닙니다. 저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옆집 아이도 그렇고 윗집 아이도 그렇고 밑집 아이도 그렇고 저기 동 넘어서 사는 저 아이는 초등학교 때 외국에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즐비한 이 지역에서 영어 시험을 그냥 단순하고 쉽게 내면 변별력이 없어요. 100점을 20명 이상 맞을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교과서 보셨는데 부교재 한번 볼까요? 부교재가 보통 이렇게 생긴 것들이 3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2학년 되면 이렇게 생긴 것들만 5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그 정도 되는데 그 문장의 수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The internal pressure you place 이렇게 나와서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거든요. 이게 3월 모의고사에 바로 나오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냥 당연히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내는 게 아니고요. 너네는 당연히 알지 하고 그냥 문제를 진행시키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내신에서 이런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문장이 변형됐을 때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문장에서 단어가 변형됐을 때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3월 딱 시작하고 이제 준비해야지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냥 요거 익히기도 바빠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그럼 아까 나왔던 중학교 3학년 문장하고 지금 부교재 문장 차이인데요. 일단 길이의 차이 보이시죠? 여기선 주어 동사 목적어, and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났어요. 여기서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but 다음에 왼절 나오고요. Your self-worth suffers 해서 자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장이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할게요. 이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 문제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지에서 반 이상이 지문이에요. 그리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50분 안에 해내야 되는 상황이 고등학교 상황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법 문제인데요. 어법상 어색한 곳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보통 한 단어를 타깃해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보면 문장 전체가 1번, 2번 해서 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찾아야 되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요즘 진명요구 시그니처고 대체해서 잘 나오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어법상 어색한 곳이 있는 곳의 개수는 이렇게 나와요. 개수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건 객관식형 주관식 문제예요. 애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답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서술형이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를 다른 이런 조건들을 줘서 이런 문장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느 정도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론니 버돌소 구문이 있으면 나론니 버돌소에 의해서 도치가 안 되는 문장을 어떤 조건을 줘서 도치시키는 문장으로 써라라는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패턴이 다 없어지고요. 완전히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새로운 문장을 끄집어내서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만 이게 써질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갑자기 7주 만에 향상될 수 있는 실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애들 지금 청담에서 최고반이고 그래도 토플에서 110점 이상 나오는데 고등 대신에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영역이 달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선배맘의 아이가 있는데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내신은 3, 4등급이다. 왜 그래요? 영역이 달라요. 그냥 다른 종류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가 쓰여져 있긴 하지만 물어보는 포인트가 완전 다른 시험들이에요. 토플이든 뭐 내신이든 혹은 수능이든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문법도 그냥 단순하게 안 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내면 이 지역 아이들 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내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를 써야 되는 문장 구조가 몇 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인트가 100가지 중에 하나의 포인트예요. 아까 중3 교과서 보여드렸죠. 거기선 랭귀지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have, pp, 완료 시제. 근데 고등학교는 랭귀지 포인트가 따로 없어요, 어머니. 그 문장에 들어있는 모든 랭귀지 포인트를 아이들이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every 다음에 단수명사예요. 이게 익히기가 얼마나 힘들게요? 아이들한테 야 모든 학생들 every 써서 써봐 하면 계속 every student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 교정해서 시험 문제에 들어갔더니 시험 문제에 every 5 yard가 나왔어요. 근데 5 yards가 하나의 단위 명사로 단수 취급해요. S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학교에서 저희가 가르친 예비고일부터 가르쳤던 아이 빼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100점짜리가 그 아이 하나인 시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구석에서 아이들이 못 맞출 만한 그러나 왠지 알고 있어야 될 법한 문법 내용으로 문제를 내십니다. 학교 선생님이요. 왜냐면요. 4%까지밖에 1등급을 못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어휘 범위인데요. 이거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본 거 갖고 왔거든요. 이게 보면은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개수 문제입니다. 개수예요. 근데 이게 5번은 다 아닌 게 딱 애들이 알고 있거든요. fear은 아니다. 여기에 들어갈게. 근데 문제는 4번이에요. 4번에 perver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외국물 좀 먹고 왔는데 잘 봐서 장학금도 받았거든요. GRE 시험을. 그
때 암기했던 단어인 것 같아요. perversion. 만약에 고3 수능에서 perversion이란 단어가 지문에 쓰이면 밑에 별표에서 아마 뜻을 줄 거예요. 왜곡 이렇게. 근데 고1 시험인데 뜻 안 주고 뜻을 알아야 되는 문제로 냈고 개수 문제예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거는 진짜 행운의 여신이 임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고2나 고3 수준으로 하면 되겠지 이거였는데 요즘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막 항의를 했대요. 선생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어려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서 썼는데 애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성대모사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음번에 이것보다 어렵거나 혹은 비슷한 난이도의 단어라도 선생님 머릿속에 있으면 내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고 오시면 조금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서 막 등급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모의고사만 풀고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3월 달에 만나서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2학기 때는 점수를 낼 수 있을 거야 하고 같이 손잡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학교 내신에서 보통 40% 정도가 A등급을 받는데요. 그리고 심할 때는 70% A등급 받는 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면 4명만 1등급이에요. 나머지 36명은요, 2등급에서 4등급까지 펼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듣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영어 시험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왜 4등급이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에 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보통은 여기에 속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아이들이 1, 2등급은 그들만의 리그가 됐고요. 3, 4, 5등급이 그들만의 리그가 됐고 중간에 넘사벽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옛날에는 69점짜리를 78점으로 올리는 것보다 89점짜리를 91점으로 올리는 게 훨씬 어려웠거든요. 훨씬 어려웠어요. 왜냐면 69점짜리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단어라도 암기시키면 점수가 5점, 10점 쉽게 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69점짜리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진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여기서 영어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시험이 영어거든요. 근데 나는 영어에 이렇게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를 첫 번째 시험 보고 마음으로 결정해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머리가 이미 굳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진짜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야 해요. 그러면 하고 싶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아직 말할 때 말을 듣는 지금, 물론 마음 되게 안 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그나마 듣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해볼 만한 게임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 단어 테스트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다 품사에 맞춰서 쓰게 하고 이디엄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 이디엄을 외워버릇 안 해갖고요. 근데 이디엄이 외워져야 확장해서 문장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디엄도 암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문법 교재 한번 보실게요. 저희 이거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의 표현 쭉 놨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 문법 교재 가면 2-3개밖에 정리가 안 됐거든요. 홍선웅 선생님이 20년 동안 고등부 가르치시면서 전부 다 싸그리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강남에서 더 모먼트를 쓰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랑 예비고일 했던 친구들만 맞췄어요. 그 학교에서. 그렇고 그리고 그 예문들도요. 그냥 어디서 성의 없이 그냥 문장 구조 비슷한 거 갖고 오지 않고요. 직접 글 텍스트 안에서 그 문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문들로 가져왔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기에서 좀 환장을 하더라고요. 와, 이런 교재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희가 교과서도 미리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문법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갖고 해석도 해보고 암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누적 리뷰 테스트 봅니다. 한 과 보고 그 다음
공부할 때 그 전에 본 거 까먹고 새로 본 것만 외우다가 또 그거 까먹고 다음 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저희가 처음에 수동태로 시작하거든요. 수동태부터 시작해서 비교급까지 머릿속에 완전히 채워지고 몸에 피와 살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저번 시험에 I think that very excited 이렇게 나온 문장을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I think this very surprised 이런 식으로 좀 단어들을 바꿔줘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문장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인식하고 답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단어를 바꿔서 될 때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진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계속 내요. 그래서 처음 해봤던 수동태가 끝까지 다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리뷰 테스트, 문장 변형 대비해서 다 연습시키고요. 그리고 틀린 거 모두 찾아 고치시오. 이런 것도요. 밑줄 없이 연습시켜요. 그래야 밑줄이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여유롭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작 연습 따로 시켜주고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는 한가람 문제, 이 문제는 목동고 문제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도 다 가져와서 시켜줘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지식을 배워서만은 안 끝나고요. 지식을 적용해서 실제로 푸는 연습까지 시켜서 올려줘야 되더라고요. 시험 보는 연습이 그만큼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가 끝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1년에 4번씩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서 36번을 연습을 하고 올라갔는데 요즘 그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놀랍게도 문제 푸는 기술이 없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시켜줘야 돼요. 자, 그렇고 이게 시즌2 교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구문과 문법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수강후기는 거기 뒤에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100점 맞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한테 문자를 줬던 내용이고요. 시즌1이 저희가 시간편 기본이라고 나왔는데 기본이 아니라요. 고1부터 고3까지 총망라한 문법을 다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즌2는 그것을 구문에다 적용시키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영어를 배웠지만 뭐 EF 상황에서 영어를 했기 때문에 문법이 조금 뭐 정리가 안 됐다 하시면 시즌1으로 들어오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시즌3는 이제 문법 구문 독해를 총망라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시키는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1월 13일 개강,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은 필참이에요. 클리닉이 오는 아이들하고 안 오는 아이들하고 나중에 그 성장의 속도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클리닉 꼭 와주시고 만약 이 시간에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토요일 날 제가 시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잘 졸라봐서 요일, 화요일 하나 더 빼볼까도 강의실 나와 주실 텐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꼭 클리닉 필참이고 이거 말고 저희가 혹시 시간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12월 31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날 개강하는 수업도 있으니까 뭐 수학이 영어보다 훨씬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영어 공부를 고등학교 가서 하게 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영어를 포기하면 그 수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업 시수가 굉장히 높아요, 영어가.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영어를 희망을 갖고 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느냐 요 싸움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학원 보내시는 분들 만족하실 텐데요. 중등부 선생님은 고등학교 내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세요. 너무 얕고 나이브하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꼭 고등 내신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셔서 제발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포기하지 않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신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